심용환의 근현대사 똑바로 보기, 영화 암살 이후 김원봉과 의열단에 대해 많이 알려진 것 같아요. 더구나 이번에 개봉하는 송강호, 공유 주연의 영화 밀정 역시 의열단 이야기를 재구성한다고 하니 역사학도 입장에서 참으로 뿌듯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영화 밀정 개봉 특집으로 의열단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김원봉, 김상옥, 나석주, 김지성, 여러분들은 이 이름들을 알고 계신가요? 영화 밀정을 뛰어넘는 영화 같은 스토리, 지금 시작합니다. 의열단은 1919년에 김원봉이 주도하여 만들어진 단체입니다. 김원봉 본인이 20대 초반의 젊은이였고 당시 기준으로 본다면 젊은이들이 중심이 되어 활동 중심으로 결집한 단체였답니다. 폭탄 제조 기술을 배웠고 만주, 조선, 일본에서 혁명 동지들을 규합했어요. 임시정부는 물론 이르쿠츠파 공산당, 천도교 세력 등 다양한 항일 세력과 연대하면서 적극적인 대일투쟁을 해나갔습니다. 또한 사상적으로는 무정부주의, 즉 아나키즘을 신봉했습니다. 사실 김원봉을 비롯한 의열단원들의 생각은 계속 변화 발전해요. 민족주의에 기초하여 사회주의를 받아들이기도 하고 때로는 사회주의에 경도되기도 하고 민족 해방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고민했다고 보면 됩니다. 신채호도 의열단에 참여했어요. 조선인명선언이라고 유명한 글을 남겼는데 의열단 강령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의열단은 1920년대를 주름잡습니다. 수많은 의열단원들이 거사를 계획하고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 중에서 김상옥과 나석주의 의거가 제일 유명합니다. 김상옥은 종로경찰서, 나석주는 동양척식 주식회사에 폭탄을 던집니다. 종로경찰서는 독립운동가를 잡아서 혹독하게 고문하던 곳으로 유명했고 동양척식 주식회사는 농민들의 토지를 약탈하는 등 악명 높은 기업이었습니다. 김상옥과 나석주의 경우에는 폭탄 투척 이후의 모습 때문에 더욱 기억에 남습니다. 일제의 끝없는 추격 끝에 결국 포위되고 마는데 쉽사리 잡힌 게 아니라 일본 군경들과 대치를 벌이며 마지막까지 치열하게 다툼을 합니다. 당시 기록을 보면 동원된 일본 경찰이 수백 명, 김상옥의 경우에는 해화동과 효지동 일대에서 격렬한 시가전을 벌였고 나석주의 경우에는 을지로에서 격전을 벌입니다. 결국 각각 일경 여러 명을 사살한 후에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맙니다. 서울까지 잠입해서 대범하게 활약을 하며 일제를 혼돈에 빠뜨렸고 독립의기를 고취시켰던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겁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경우는 김지섭입니다. 동료들이 모두 체포된 상태에서 홀로 폭탄을 들고 가까스로 일본 도항에 성공, 천황이 사는 궁 앞에서 폭탄을 던졌으나 불발을 그칩니다. 밀항을 하던 중에 습기로 인해 폭탄이 망가졌던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의열단 최고령 단원의 최후가 너무나 안타깝기만 합니다. 사실 의열단이 이런 성과를 낼 수 있었던 비결은 애초에 세운 계획 자체가 대범했다는 점입니다. 수십 발의 폭탄을 준비했고 보통 20명 이상의 의열단원이 거사에 참여했어요. 대상도 만주, 서울, 도쿄 등 넓은 범위를 선택했고 동시다발적인 파괴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과감함으로 인해 일제는 긴장할 수밖에 없었고 의열단을 막아내기 위해 치열한 공작을 벌였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영화 밀정의 배경처럼 의열단은 독립군을 가장한 친일파들에 의해 큰 피해를 보기도 했습니다. 여하간 의열단의 활발한 활동은 임시정부에도 큰 자극을 주었습니다. 의열단 경험을 배경으로 한인애국단이 만들어졌고 이봉창, 윤봉길 의거가 성공하니까요. 이유보다 조직화된 투쟁을 위해서 민족혁명당을 만드는 등 김구의 임시정부 세력과 더불어서 가장 막강한 독립운동 세력으로 발전합니다. 즉
1920년대 젊은 그들이 1940년대 중국관 내 독립운동의 주역이 된 것입니다. 이런 의열단 활동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점, 성과를 이룰 수 있는 열정이 중요합니다. 1920년대를 살아간 젊은 그들의 무모한 꿈이 대한민국 역사의 밑거름이 되었듯이 오늘 우리의 젊음은 무엇을 향해서 무모한 도전을 해야만 할까요? 꿈을 꿀 필요가 있습니다.